자, 이제 문제 5번부터 풀기 시작할 건데요. 자, 문제 5번을 보면은 상당히 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공부량이 안 돼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걸 또 안 가르쳐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내용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거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여기 있죠? 지워버리고. 상관관계. 이 X와 같은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별량이라 그럽니다. 별량. Y도 하나의 별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X에 해당되는 별량은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 전부 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일 최저 기온 이게 X 별량입니다. 그 다음에 Y 별량은 1일 난방비 이게 이제 Y 별량이고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장이 요거죠. 이 상관관계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냐를 알려면은 X축이 증가할 때 X축의 별량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X축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높아질수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Y축의 값들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뭐냐면은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기 싫어서 그냥 간단한 기호표 다운표를 써 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X축이 증가하거나 그러면은 대체로 X축이 증가할 때 대체로예요. 대체로 반드시 안 그래도 돼요. 이 Y축 값은요. Y축 별량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치 반비례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은 X축 별량 있죠. X 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따라서 Y축도 대충 이렇게 값이 증가하는 거. 여기 대체로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양의 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X축이 높아질 때 Y축이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음의 상관관계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2번에 있습니다. 이게 양의 상관관계고요. 여기 양의 상관관계. 이게 바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럼 나머지 셋은 여기 뭐냐면은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해봐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 온도와 난방비하고 관련이 없는 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요. 뭔지 몰라도.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알아보면 여기에 이제 중앙의 직선이 이제 마음의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의 직선이 마음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은 마치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 오른 끝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치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직선에 마음으로 그은 이 중앙 직선에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강한 관계입니다. 강한 관계. 그런데 이 직선에서 더 멀리 분포하는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6번을 보면요. 이거 원주각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포인트거든요. 무슨 포인트냐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어떤 원 위의 점 A점과 B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색깔이 이래. 이렇게 이제 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호의 길이는 이 원주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는 전체 360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여기 세타 또 여기 360도가 원의 둘레고요. 자, 360도가 되면은 원둘레가 나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B가 그 다음에 360도가 아니라 이 중심각이죠. 이건 중심각. 원주각 아니죠.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
요런 B가 성립을 한다. 그죠? 요런 B뿐만 아니라 360도 대 중심각 세타는 원둘레 빰빰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 적어도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이 호 AB에 대한 이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요렇게 가든지 점선 넣고 해야겠네. 요렇게 가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주각이 되죠. 이게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 요 원주각이 알파도면요, 얘도 알파도로 같게 나와서 이 원주각이 어느 쪽의 원주각이든지 호의 길이만 일정하면 원주각은 일정한 겁니다. 그죠? 같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많이 까먹는 점 중에 하나가, 그럼 세타하고 알파하고는 무슨 관계냐? 세타의 절반, 이거 치워야지. 세타의 절반, 이게 바로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도 돼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세타도는 뭐가 된다? 알파도, 뭐 이렇게 수식으로 적기도 한데 말로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요 중심각이죠?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중심각과 원주각과 구분해야 돼요. 중심각의 절반, 이것이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원이 두 점 AB에 대해서 여기 딱 AB 잡았죠. 호의 길이 AB가 원의 둘레 길이의 전체 둘레 길이 5분의 1일 때, 그러면 요거 호의 길이가 원둘레 길이의 5분의 1일 때 그대로 이제 잡아 보겠습니다. 360도, 그죠? 그 다음에 원둘레 또는 세타도는 원둘레 땅땅 호의 길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의 둘레 길이 5분의 1이 호의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원둘레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둘레 약분이 되고, 일단 우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좌변은 이걸로 변함이 없을 테니까 1대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5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원주각을 구하라 그러는데 곧바로 원주각은 못 구하고 중심각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각, 그죠? 중심각 세타는 이렇게 되는 5분의 36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5분의 360 360을 해보면 이건 72도가 나오는 거죠. 자, 중심각 세타가 72도가 나왔으니 이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니까 7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건 36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36도 답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 직육면체가 지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 그랬습니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아무리 눈 뜨고 쉽게 봐도 요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될 거 아닙니까? 밑면이네요. 자, 직육면체는 윗면이 있는 게 아니라 밑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얘 두 개가 밑면이에요. 밑면. 요걸 윗면, 이건 아랫면 이렇게 안 합니다. 둘 다 밑면입니다. 이게 중학교 책에 나오죠. 아니지,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는 내용이제. 밑면 이런 거, 아랫면이란 말이 없다는 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밑면으로는 직면체의 부피는 요거 H 이거 하나만 한번 구할 수 있네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부피가 나오죠. 4H네요. 그 새끼가 얼마라고? 12라고. 따라서 H는 얼마 납니까? 4, 3, 10이니까 이게 3이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그랬을 때 측면체의 겉넓이 이거 3점? 자, 중학교 문제니까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주보는 면끼리가 나란하죠.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나란한 면이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요 면적을 곱하기 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됩니다. 2는 4죠. 4짜리가 모두 몇 개 있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래서 8이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런데 이 밑면이 원래는 이 사각형,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마주보고 있는 놈이랑 또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 요거, 누구, 얘 면적을 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적을 이렇게 더하기 해줘야 되는데, 이 분홍색 면적이나, 이 연두색 면적이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여기가 얼마? 2, 3이니까, 2 곱하기 3은 6이잖아. 두 개가 있는 게 또 두 개 있으니까 4개 이렇게 해가지고 4, 6, 32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 두 번째 계산이 된 거지. 그죠? 여기가 2, 여기가 3, 3은 6이니까 6이 1개, 2개, 3개, 4개 에서 32. 근데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직육면체의 건널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답이 없네. 곱하기를 잘못해 4, 6, 24죠? 아이고. 4, 6, 24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32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다행히 이런 현상을 바로 잡았네요. 자, 그래서, 요 페이지 이제 끝난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 파일에서 만나겠습니다.